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랭클린 억만장자의 비밀 노트, 매일 아침 부자가 되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린 로빈스 지음, 허창훈 김, 현실과 미래에서 나온 책입니다. 매일 아침 부자가 되라.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나요? 매일 아침 부자가 되라. 이 책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고 방식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상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명언. 1센트를 절약하는 것은 곧 1센트를 버는 것과 같다. 이 말처럼 프랭클린은 절약과 근면한 생활을 했는데요. 사려 깊게 절약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돈을 썼다고 합니다. 돈 관리 방법을 배워야 부자가 된다. 성공의 필수 조건. 시간과 돈의 효과적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부를 쌓으려면 또는 돈을 잃지 않으려면 돈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프랭클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쇄 기술자였고요. 작가였습니다. 18개나 되는 공장도 경영했고요. 미국 최초의 우체국장이었고요. 근대 기상학의 아버지입니다. 또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썸머타임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멕시코만 뉴욕을 발견한 사람도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발안자도 프랭클린이었고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견과 발명도 했고요. 뛰어난 정치가였고 철학자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빼어난 자기 관리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돈에 관한 올바른 이론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요. 42살에는 돈 버는 일로부터 은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쓸 필요가 없게 되자 인생 전반기 동안 돈 때문에 쓴 시간들을 되찾기 시작하는데요. 84살로 죽기까지 후반 42년간의 인생에서 이 프랭클린이 일으켜낸 업적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기에 앞서서 그와 똑같이 은퇴를 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나는 요즘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충만감을 느끼고 있다. 내 사업은 나의 동업자인 데이비드 홀이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위해 내 시간을 쓸 필요가 또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지금 내게는 아무런 의무도 없다. 내가 앞으로 해낼 일은 모두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나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여러 저명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우호 관계를 쌓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나의 활동들은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사소한 일이나 사업으로 인한 피곤 따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즉, 프랭클린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시간을 정말로 흥미있고 보람 있는 일에 쓸 수 있었는데요. 인생에서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고요. 그래서 올바른 돈 관리가 시간 관리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관리, 돈 관리를 해서 후에는 정말로 자신이 시간이나 돈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정말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원리이자 원칙은요, 돈 관리에 실패하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프랭클린처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정말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생각의 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창은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가이드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창에 써 있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이 창에 행동의 가이드나 이론을 써 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생각의 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가 명쾌하면요. 세상사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과거에 취한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생각의 창. 또 멋진 말 하나를 배웠습니다. 즉, 어떻게 돈을 쓰는지는 자신의 생각의 창에 무엇을 썼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내가 내 생각의 창에 쓴 내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1. 무조건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다. 돈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요. 어떤 징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거나 다른 데서 수입을 얻는 것이 금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돈 관리의 기본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충분한 수입을 얻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나가는 돈을 통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늘면 지출도 그와 더불어서 늘어난다는 거죠.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2. 계획된 예산만이 낭비벽을 막는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돈에 있어서 자명종 시계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자의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지 자신을 제한하기 위한 그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산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올바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결과 자산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3. 부자가 되기 전까지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불의의 지출이라는 것은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적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서 심한 타격을 주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적과도 같다는 거죠. 심한 타격만 주고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심한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그때마다 돈에 시달리게 되고요. 2가지 간단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긴급 지출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월 정해져 있는 지출은 처음부터 수입에서 제외시킨다. 2번째는요. 쓰는 통장과 모으는 통장을 따로 만든다입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4. 물건은 가치가 분명할 때 산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쓴다는 것은 감정에 의해 돈을 쓰는 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씀으로써 우리는 돈으로 뭔가를 구입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자기 가치관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요. 그 결과 우리들은 가치 있는 것을 더욱 많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5. 빚은 미래를 망친다. 쉽게 대출을 이용하는 습관은 가장 쓸모없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줄이고 신용 구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나 번거로운 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 결과 우리의 미래는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6. 돈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라. 돈을 얻기 위한 교환 조건이란 자격을 따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거나 함으로써 자신의 시간에 대해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더욱 현명하게 돈 쓰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20%의 돈을 더 저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는가 보다는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샀다면 모든 것이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게 산 물건들은 내가 바라던 목적을 채워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요.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를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놓고서는 10,000원짜리 가격이 갖고 있는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7번째입니다.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전적으로 내 탓이다. 당신이 믿고 있는 돈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침으로써 당신의 경제 여건은 분명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결단과 행동의 결과가 바로 현재 나의 경제 형편이라는 겁니다. 현재 나의 경제 형편은 그동안 돈에 관한 내 생각이 옳았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데요. 돈에 관한 나의 사고방식은 내가 내리는 금전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창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창에 쓰여 있는 내용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옳은 이론이었는지, 어떤 이론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자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돈에 관한 올바른 이론을 더욱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요, 돈을 지배하는 능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올바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2. 예산을 짜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중요한 선택에도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된다. 3. 미래를 위해서라면 통장의 잔고는 계속 늘어야 한다. 4. 물건은 가치가 분명할 때 산다. 5. 대출이나 할부금은 미래의 선택폭을 줄인다. 6. 돈은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하라. 7. 자신의 현재 경제 여건은 지금까지 자신이 내린 판단과 돈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의 결과이다. 프랭클린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돈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돈 관리 방법을 조정해 나가지 않는 이상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 계산을 질색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1센트라도 용도가 불투명한 돈은 완벽하게 따지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들의 필요, 상황, 성격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프랭클린 시스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순위, 시스템, 수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지출 우선 순위의 창입니다. 사람이 돈을 쓸 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출 우선순위 창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출을 계획했을 때 실제로 사용한 방법을 토대로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프랭클린은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낭비 등 이렇게 세 항목으로 지출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필요, 꼭 필요한 것, 이 두 항목에 대해서만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저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 후로는 있으면 좋은 것과 낭비라는 항목까지 이렇게 넣어서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출 우선순위의 창이라는 이 표를 만드신 다음에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목록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는 식료품이나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 등을 이 지출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필요한 것에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있으면 생활이 충실해지는 것에 관한 지출이 이 항목에 속합니다. 있으면 좋은 것은 생활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사치품 등의 지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없어도 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낭비입니다. 신용카드 이자나 연체료 등 낭비에 속하는 지출이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출 우선순위의 창을 작성한 다음에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되는 것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매겨두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소비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표는 꼭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 관리 시스템인데요. 돈을 가두는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두는 댐을 건설하라. 결국에는요, 낭비되는 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돈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시스템은 수입을 일단 모아두는 마스터 계좌를 만들고요. 매월 있는 지출을 위한 월간 지출 계좌를 만듭니다. 3. 주기적인 지출을 위한 정기 지출 계좌. 이렇게 세 가지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건데요. 마스터 계좌는 저축만을 위한 계좌입니다. 쓰기 위한 계좌가 아니에요. 월급, 로열티나 부수입이나 축의금, 환급금, 기타 모든 새로 들어오는 돈을 일단은 마스터 계좌에 넣어둡니다. 전액을요. 댐처럼 이 마스터 계좌는 흘러나가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월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의 돈을 여기에 항상 남겨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월 수입의 최저 10% 정도를 마스터 계좌에 남겨두면은 연말에 가서는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 돈 부족으로 시달리지 않게도 되고요. 댐에 비유한다면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인 월간 지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요, 매월 반드시 나가는 지출의 합계액을 마스터 계좌에서 월간 지출 계좌로 옮기고요. 여기서 매월 필요한 지출 전부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계좌에서의 두 번째 출구는요, 정기 지출 계좌를 만드는 건데요. 이 정기 지출 계좌에는 세금이나 교육비 등 다달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지출을 위한 계좌입니다. 1년 중에 몇 번 있는 정기적인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 정기적인 지출이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돈 관리 도구인데요. 프랭클린은 돈 관리 도구를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월간 지출 양식, 정기 지출 양식, 수입 지출 균형표, 예산 기록 양식,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평균 지출액과 수입액,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쓰는 가계부를 바탕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분류하고 또 계획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시스템, 도구 등 3단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돈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의 원칙 6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하느냐인데요. 1.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 2. 손쉬운 돈벌이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라. 3. 돈벌이의 일부는 자신을 위해 저축하라. 4. 초보자의 지식을 맹신하지 말라. 5. 대부분의 투자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라. 6. 유일하게 100% 확실한 투자는 빚을 갚아라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실패를 보고 배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실패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돈에 관한 올바른 이론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실천하고 진지하게 몰두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을 빨리 쉽게 벌고 싶은 마음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지출 우선순위의 창과 쇼핑 리스트 작성, 3개의 통장 만들기, 4가지 형식의 양식을 이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돈 관리를 시작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시간과 돈 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